한국 증시가 순조롭게 반등한 어제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600선 고지를 다시 한번 재탈환했죠. 하지만 곳곳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하한가 직행을 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또 급락세가 진정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예전 필명이 개미들의 대장이셨기도 하고요. 청송촌놈 심창한 전문가라면 뭔가 좀 뾰족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신라젠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건 좀 시간 된다면 신라젠 얘기까지 부탁드리는 거고 코스닥 깜짝 반등 있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반등으로 해석해봐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의미는 없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신라젠 때문에 전화를 한 100통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에서는 진짜 엄단하고 저는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진짜 사형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닥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스닥 제가 어제 시황을 잘 보시면 제가 600포인트의 이제 저항의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쪽에 이제 600에서 600에서 610포인트까지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봤는데, 원래 이 주가가 이 모서리 쪽으로 갑니다. 모서리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모서리 쪽을 보통 그 모든 주식이 떨어질 때 이 모서리 쪽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튀어나오는 모서리 쪽으로, 올라갈 때는 들어간 모서리 쪽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면 거의 다 그래요. 모서리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서리, 이제 왜 그러니까는 나중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요. 떨어질 때는 나오는 목소리, 올라갈 때는 이제 각 목소리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픽각 목소리라 하는데, 이 픽각 목소리에 이제 지금 올라가면 이제 이게 636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보통 늦어도 13일에서 17일 사이에 전환선과 지지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요 빗각으로 상승을 못하게 되면 이제 이 앞쪽 빗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앞쪽 빗각으로 가면 지금 지수하고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요 자리와 이 앞자리 요 자리 이제 여자 동그라미 쳐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친구 말이 맞나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왕따 주식이죠. 글로벌에서. 글로벌에서 왕따 주식인데 이제 그 왕따 주식의 가장 근본, 얘가 지금은 우리가 내생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거든요. 일본인데 언뜻 보면 우리가 금방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굉장히 앞으로 좀 차질이 효율증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어제 21일평 올라갔는데, 단기적인 국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주가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아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675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우리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700에서 신라젠이 빠진 게 25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 우리가 살기에 있다. 그거는 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들이 돈이 있습니까? 돈이 원래 없습니다.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고, 일단 600에서 610 이 자리에서 안착이 있으면서 21일평을 돌려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평이 이제 한 3, 4일 있으면 돌거든요. 20일 돌면서 이 주가가 610포인트 위에 올라갈 때 그때 해도 지금 지수에서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큰 손들이 크게 손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파생이 11일 날, 8월 11일 날 만기인데 이 만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그런 부분으로 봐서 제가 파생을 지금 개인들이 한 90억 정도 먹고 있는데 현금화한 후에 서로 해락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코스닥은 제가 볼 때 여러분 어제 하루가 그렇게 많이 떠도 야 장이 가는 거냐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식이 이제 보면 60일 입증이 구름 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60일 입증이 구름 쪽으로 와야 되는데 거의 이제 끝자락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끝자락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한 2주에서 2주 정도는
이 자리 횡보 국면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 구름 가까이에 갔을 때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거죠. 아직까지는 하루를 갖고 의미를 두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이제 서서히 이제 뭐 기지개를 켜는데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 최근 사상 최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래량 없이 주가 올라가는 거는 문제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코스피의 이제 거래 대금 문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문제됩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제 꿈의 소원이 삼성전자 한번 사고 싶었는데 삼성전자가 액분함으로써 많은 돈들이 그쪽으로 빠졌죠. 왜? 삼성전자, 삼천전자 불가침 법칙 있죠. 왜? 삼성전자를 사면 돈 먹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불안하니까 삼성전자를 사버려서 기존의 다른 주식가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내성이 있다. 내성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주가가 이 하방 이탈할 걸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방 이탈, 저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주가도 여기 빗각이, 이 빗각이나 이 앞에 있는 빗각이면 이제 이게 문제일 겁니다. 빗각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 나옵니다. 요 앞쪽에도. 그 빗각인데 이 빗각을 나면은 좋겠지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 주가가 그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많아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 횡보 국면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주가도 개별 종목 상승도 주가가 전에 한 달 전에 비해서 반으로 지금 줄어들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세는 여러분께서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장세인데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생은 지금 현금화도 했지만 전체적인 주식을 파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지금 1891포인트 이 지수는 앞으로 당분간 보기 힘든 지수고 코스닥에 제가 볼 때는 542포인트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더라도 이 지수는 당분간 보기 힘든 지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그냥 갖고 있더라. 이 가고 올라갈 때 주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듯이 전체적으로 주식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확 좋아진다. 하루 뜬다고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모든 주가의 상승은 60일 이평 위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60일 이평 아래에 있다. 그리고 60일 이평과 캔들이 굉장히 이격이 크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인 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제가 이번 가장 가슴 아픈 거는 6월 중순 이후에 7월에 글로벌이 신고가 나는데 우리가 신고가 못 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슴을 좀 치고 싶습니다. 왜 주식은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면 후유증이 굉장히 크고 그 후유증은 일반 조종의 3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 주식이 최악의 국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금력이 거의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현금화한다 해도 주식이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기 상위 100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종목 한 8개 빼놓고 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 신라젠의 마지막에 이제 굿바이, 바이오의 굿바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워낙 큰 초정이었습니다. 코롱과 신라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기다리는 거는 대선입니다. 선거 전후에 주가를 끄집어 당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부분이 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빗각이 이 빗각인지 요 빗각이 생깁니다. 요쪽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주식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인데 저는 이쪽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이 앞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쪽으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딱 오르는 구름 경국이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코스피의 거래 대금 실종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대형주 바이오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한 기다리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메뚜기 장세가 저희는 종결나는 것 같아요. 종결나면서 어느 쪽으로 돌파를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는 갖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휴가 갑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촌 신정환입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네요.